뇌를 사용하지 않는 운동은 노동이다. 1분동하면 언제 근육이 커질까? 2012년에 발표된 연구는 근력 운동을 전혀 해보지 않은 24 남녀를 대상으로 한 벤치프레스 훈련의 효과를 분석했다. 이 연구에서는 주 3회, 1R에만 번에 최대 노력으로 중량의 저항에 대항해 발휘할 수 있는 근력의 75% 중량으로 3세트씩 24주간 벤치프레스를 실시했다. 1초기 성장세 연구 결과 모든 실험자의 가슴 근육과 삼두근은 운동을 시작한 직후부터 4주차까지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이는 근력 운동의 초기 단계에서 신체가 빠르게 적응하고 근육이 성장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특히 가슴 근육의 두께는 실험이 끝난 24주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벤치프레스가 가슴 근육 발달에 효과적인 운동임을 시사한다. 추가 연구 상체와 하체 저항 훈련. 또한 2000년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상체 및 하체 저항 훈련 후 근력 및 근육 두께 변화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운동 경력이 없는 20대에서 50대까지의 실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가슴, 등, 이두, 삼두 운동을 주 3회 한 번 수행할 때 8번에서 12번을 할 수 있는 중량으로 3세트 운동하게 했다. 이 연구에서도 근력 운동이 근육 두께와 근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특히 다양한 근육군을 대상으로 한 저항 훈련이 전반적인 근력 향상에 기여함을 보여주었다. 근력 운동의 초기 효과. 근력 운동을 시작한 후 상체와 하체의 근육 성장 속도는 차이를 보인다. 연구에 따르면 상체는 근력 운동을 시작한 지 6주가 지나면 눈에 띄는 근육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하체는 약 3개월이 지나야 그 변화가 뚜렷해진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는 상체의 근신경 활성화가 하체보다 더 빠르게 이루어짐을 시사한다. 상체와 하체의 성장 차이. 실험자들의 근력은 실험 시작부터 빠른 성장세를 보였으며 특히 상체에서 더 두드러진 성장을 나타냈다. 이는 상체 근육이 하체 근육보다 초기 단계에서 더 빠르게 적응하고 발달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차이는 근육의 생리학적 특성과 운동 방식에 기인할 수 있다. 극적인 변화의 오해. 많은 사람들이 근력 운동을 시작한 후 극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근육이 그대로인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초기에는 근육의 크기 변화가 미미할 수 있지만 근육의 기능적 변화와 근신경 활성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운동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합. 연구를 종합해보면 상체는 약 1.5개월, 하체는 약 3개월 정도면 눈에 띄는 근육 성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는 초보자들이 운동을 시작할 때 신경계의 적응이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유전적 한계점. 엘링턴 다든 박사가 언급한 1년 안에 유전적 한계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주장은 개인의 유전적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초보자들은 운동을 시작한 후 첫 해에 가장 큰 성장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한계점에 도달하는 시점은 개인의 운동 경험, 유전적 요인, 훈련의 질, 영양 상태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결론. 결국 헬스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초기 몇 개월 동안 빠른 근육 성장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신경계의 적응과 관련이 깊다. 그러나 유전적 한계점에 도달하는 시점은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는 훈련과 영양 관리가 중요하다. 이 효과적인 근육 증가 운동. 1. 복합 운동. 복합 운동은 여러 관절과 근육 그룹을 동시에 사용하는 운동이다. 이러한 운동은 근육 성장에 매우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스쿼트, 하체와 코어 근육을 강화한다. 데드리프트, 하체, 등, 코어를 포함한 여러 근육을 사용한다. 벤치 프레스, 가슴, 어깨, 삼두근을 강화한다. 풀업, 등과 팔 근육을 강화한다. 복합 운동은 더 많은 근육 섬유를 활성화하고 더 많은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여 근육 성장에 기여한다. 2. 고중량 훈련. 고중량 훈련은 근육에 더 큰 자극을 주어 근육 성장에 효과적이다. 일반적으로 6회, 12회 반복을 목표로 하는 중량 훈련이 추천된다. 이 범위는 근육 비대를 촉진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다. 3. 점진적 과부하. 근육 성장을 위해서는 점진적 과부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훈련의 강도, 중량, 반복 횟수, 세트 수 등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근육은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아 성장하게 된다. 3. 고립 운동. 고립 운동은 특정 근육 그룹을 집중적으로 강화하는 운동이다. 예를 들어 바이셉 컬, 이두근을 강화한다. 트라이셉스 익스텐션, 삼두근을 강화한다. 레그 익스텐션, 대퇴사두근을 강화한다. 고립 운동은 특정 근육을 더욱 발달시키고 균형 잡힌 근육 성장을 도울 수 있다. 셋.
근육 성장을 위한 운동량, 1주당 운동 빈도, 근육 그룹별 훈련 빈도, 각 근육 그룹을 주 2, 3회 훈련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예를 들어 상체와 하체를 나누어 훈련하는 분할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전체적인 운동 빈도, 주 4, 6회의 운동 세션이 일반적으로 권장된다. 세트와 반복 수, 각 운동에 대해 3, 5세트를 수행하는 것이 좋다. 반복 수, 근육 비대를 목표로 할 경우 62회의 반복이 이상적이다. 이 범위는 근육 성장에 효과적이며 힘과 지구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이 총 운동량, 주당 총 세트 수, 각 근육 그룹에 대해 주당 10, 20세트가 권장된다. 예를 들어 가슴, 등, 다리 등 주요 근육 그룹에 대해 각각 10세트를 수행하면 총 30, 60세트의 운동량이 된다. 운동 시간, 각 세션은 45분에서 90분 정도가 적당하다. 너무 긴 세션은 피로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3강도와 회복, 강도, 최대 중량의 70, 85%로 훈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범위에서 훈련하면 근육에 충분한 자극을 줄 수 있다. 회복 시간, 근육의 회복 시간은 일반적으로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로 이론적으로 제시되지만 최대 168시간 개인차가 크다. 따라서 자신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고 회복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3운동 계획, 부위별 운동, 특정 근육 부위를 운동한 후에는 충분한 회복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 가슴 운동을 했다면 최소한 수요일까지는 가슴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다. 이는 해당 근육이 회복될 시간을 주기 위함이다. 오버트레이닝 방지, 연속적으로 같은 부위를 운동하게 되면 오버트레이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근육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근손실이 발생하기보다는 운동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근육은 휴식 중에 성장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5개인화, 개인 차이, 각 개인의 체력 수준, 운동 경험, 회복 능력에 따라 운동량은 달라질 수 있다. 초보자는 더 적은 세트와 반복으로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좋다. 모니터링, 자신의 몸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피로감이나 부상의 징후가 나타나면 운동량을 조절해야 한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개인의 목표와 상황에 맞는 운동량을 설정하면 근육 성장을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다. 4. 근육 성장의 메커니즘. 근육 성장은 여러 생리학적 과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진다. 이 과정은 크게 근육 섬유 손상, 염증 반응, 그리고 재형성으로 나눌 수 있다. 1. 근육 섬유 손상. 근력 운동은 근육 섬유의 미세한 손상을 유발한다. 이 손상은 주로 고강도 저항 훈련에서 발생하며 근육 섬유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한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손상은 근육의 크기와 힘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기초가 된다. 예를 들어 2018년의 연구에서는 고강도 훈련 후 근육 섬유의 손상이 관찰되었고 이는 근육의 재형성을 위한 신호로 작용한다고 보고되었다. 2. 염증 반응. 근육 섬유의 손상 후 염증 반응이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면역세포가 손상된 부위로 이동하여 회복을 돕는다. 염증 반응은 근육 회복을 촉진하는 여러 성장 인자의 분비를 유도한다. 특히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와 근육 성장 인자는 근육세포의 증식과 재형성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19년의 연구에서는 2급 P1이 근육 단백질 합성을 증가시키고 근육세포의 생존을 촉진한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3. 근육 재형성. 근육의 재형성 과정은 손상된 근육 섬유가 회복되고 더 강하고 큰 형태로 재구성되는 단계이다. 이 과정에서 위성세포가 활성화되어 새로운 근육 섬유를 형성한다. 위성세포는 근육 섬유의 성장과 회복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운동 후 24-48시간 이내에 활성화된다. 2020년의 연구에서는 위성세포의 활성화가 근육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였다. 4. 근신경계의 역할. 근육 성장 초기 단계에서 근신경계의 발달은 매우 중요하다. 근신경계는 운동 수행 능력과 근육의 힘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1. 신경 적응. 신경 적응은 운동 초기에 근육의 힘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초보자가 근력 운동을 시작할 때 근육의 크기 변화보다 근신경계의 발달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2016년의 연구에서는 초보자가 8주간의 저항 훈련을 통해 근신경계의 효율성이 30% 이상 증가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운동 수행 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지며 근육의 힘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한다. 2. 운동 단위의 동원.
근신경계는 운동 단위를 동원하여 근육의 힘을 조절한다. 운동 단위란 하나의 운동신경과 그 신경이 지배하는 근육 섬유의 집합을 의미한다. 고강도 운동을 수행할 때 더 많은 운동 단위가 동원되어 근육의 힘을 증가시킨다. 2017년에 연구에서는 저항 훈련이 운동 단위의 동원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삶 회복과 영양의 중요성. 근육 성장은 운동 후 적절한 회복과 영양 섭취가 뒷받침되어야 더욱 효과적이다. 5. 점진적 과부하. 근육 성장을 위해서는 점진적 과부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운동의 강도나 볼륨을 증가시켜 근육에 지속적인 자극을 주는 것이다. 2018년의 연구에서는 점진적 과부하가 근육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였다. 5근 성장 목표 설정. 1. 초보자의 현실적인 목표. 체성분 측정기를 사용하지 않는 초보자의 경우 한 달에 약 14lbs의 근성장을 목표로 삼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평균 근성장 속도로 알려져 있다. 이는 초보자가 운동을 시작한 후 초기 몇 개월 동안 경험할 수 있는 성장 속도이다. 이 다양한 성장 패턴. 흥미롭게도 평균 수치의 2배 이상의 빠른 성장을 보이는 사례도 있지만 반대로 근손실을 경험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6개월에서 1년 동안은 한 달에 약 1kg의 근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성장 속도의 변화. 초보자들은 초기에는 빠른 성장 속도를 경험하다가 6개월에서 1년이 지나면 성장 속도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초보자의 경우 한 달에 2kg 정도의 근성장을 목표로 삼는 것이 가능하며 숙련자의 경우 한 달에 약 0.5kg 내외의 근성장을 보인다면 이는 내추럴로 가능한 평균 혹은 그 이상의 성장 속도로 간주할 수 있다. 6. 초보자 단백질 합성의 중요성. 운동은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 우리 몸의 생리학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근육 성장에 있어 운동은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손상된 근육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단백질 합성이 촉진된다. 1. 근육의 생리학적 변화. 운동 중 근육은 미세한 손상을 겪게 된다. 이러한 손상은 근육세포의 복구 과정을 촉진하며 이 과정에서 단백질 합성이 활발히 이루어진다. 연구에 따르면 운동 직후 3시간 동안 단백질 합성이 가장 높아지며 이후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단백질 합성이 증가한다고 해서 근육이 즉시 커지는 것은 아니라 근육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하며 적절한 운동과 영양 섭취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두 근육 성장의 시간적 과정. 단백질 합성을 증가시킨 후 실제 근육 성장이 시작되기까지는 약 4주에서 6주가 소요된다. 이 시기 동안 근육은 점진적으로 강해지고 체형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나 운동 경력이 쌓일수록 근육 성장 속도는 느려지는 경향이 있다. 초보자는 단순한 자극만으로도 과부하를 유발할 수 있어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빠른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 셋. 근육신경계의 발달.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예를 들어 스쿼트를 수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세가 불안정하고 무게중심이 흔들리며 하체의 움직임이 일관되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는 신경계가 아직 운동 패턴을 최적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동작을 2번째, 3번째 세트를 수행할 때는 동작이 점차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는 신경계에서 일어난 변화로 운동을 반복함으로써 근육의 조절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4. 초기 성장의 비밀. 일반적으로 운동을 시작한 후 6주 동안은 근육이 실제로 만들어지기보다는 근육신경계의 발달로 인해 근력이 급격히 상승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신경계가 근육의 협응력을 높이고 운동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한다. 따라서 초보자들은 이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빠른 근력 향상을 경험하게 된다. 초기에는 근육이 빠르게 성장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속도가 완만해진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7. 근력과 근육량의 변화. 1. 신경계 적응과 생리학적 한계. 근력 훈련을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근육량의 증가와 함께 근력이 향상되는 것이다. 그러나 초기의 근력 증가는 주로 신경계의 적응에 의해 이루어진다. 근육 내 근섬유는 전기배선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각 근섬유를 활성화하는 신경 신호의 전달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운동을 전혀 하지 않던 사람의 경우 100개의 근섬유 중 약 30개 정도만 활성화되지만 운동을 통해 신경계가 적응하면 60, 70개까지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러한 신경계의 변화는 근력 향상에 필수적이다.
이 초기 근육량 증가의 미세한 변화. 근육량의 증가는 초기 한 달 동안 매우 더딘 속도를 보이다. 이 시기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적고 2개월 차부터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 초기의 근육량 증가는 주로 펌핑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이다. 근세포 내 단백질 합성과 분해율의 변화로 인해 세포 내 수분량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펌핑은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고 2~3개월 차에 접어들면 실질적인 근육량의 증가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장기적인 근력과 근육량의 변화. 3개월 이후에는 신경계 적응이 정점을 찍고 근육량의 증가는 더욱 느려지기 시작한다. 신경계의 적응은 대략 6개월 내외로 최고점을 찍고 이후에는 플라토를 경험하게 된다. 이 시점에서 근육량은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지만 그 속도는 매우 더디다. 6개월이 지나면 이미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이후에는 유전적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이러한 생리학적 한계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스러운 현실일 수 있다. 근육량의 증가는 지속적인 근력 운동을 통해 아주 조금씩 이루어지지만 1~2년이 채 안 되어 본인의 유전적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 이는 우리 몸이 생리학적으로 설계된 방식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8종합 1운동 초보자의 근육 성장 과정. 운동을 시작하는 초보자들은 초기 6개월에서 1년 동안 빠른 근육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성장 속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 초기 성장 단계, 목표 근육 성장. 초보자는 한 달에 약 1kg의 근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신경계 발달. 초기 6주 동안은 근육의 실제 성장보다는 신경계의 발달로 인해 근력이 급격히 상승한다. 이 시기에는 근육의 협응력과 운동 수행 능력이 향상된다. 근육량 변화. 초기 한 달 근육량의 증가는 매우 더딘 속도를 보이며 눈에 띄는 변화가 적다. 2개월 차 서서히 근육량이 증가하기 시작하지만 이 초기 증가는 주로 펌핑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이다. 2~3개월 차 세포 내 단백질 합성과 분해율의 변화로 인해 실질적인 근육량 증가가 나타난다. 신경계 적응과 성장 둔화. 3개월 이후 신경계 적응이 정점을 찍고 근육량의 증가는 더욱 느려지기 시작한다. 6개월 경과 유전적 한계에 부딪히게 되며 이 시점에서 근육량은 서서히 증가하지만 그 속도는 매우 더디게 된다. 5. 생리학적 한계, 유전적 한계. 1~2년이 채 안 되어 본인의 유전적 한계에 도달하게 되며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스러운 현실이 될 수 있다. 지속적인 노력. 근육량의 증가는 지속적인 근력 운동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운동을 통해 얻는 성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느려지므로 초보자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동에 임해야 한다. 의사항 및 팁. 수축이 잘 돼야 이완이 잘 된다. 이완이 잘 돼야 수축이 잘 된다. 흔하게 몸의 반동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전신운동으로 전신운동을 원한다면 추천하지만 아니라면 최대한 무릎과 허리의 움직임을 제어해야 한다. 항상 올바른 방법을 숙지하고 운동하기 바란다. 또한 어떤 운동을 하든 자세를 잘 유지하기를 바란다. 반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과한 중량을 억지로 들고 있다거나 잘못된 습관이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자각했다면 스스로 고쳐나가길 바란다. 운동 자세 또한 운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물론 부상을 예방하는 측면도 있지만 제대로 된 근육 발달을 위한 것이기도 하며 다른 것을 다 제쳐놓고라도 멋이 없다. 폼이 안 나고 너무 아마추어 같아 볼품없다. 몸은 멋있는데 운동 폼이 이상한 사람이 있는가? 이상하게 운동하면 당신은 어디서든 운동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 전혀 멋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소리다. 그러니 제대로 된 자세로 운동하여 올바른 근육 성장을 이루길 바란다. 호흡. 수축할 때 뱉고 이완할 때 마시는 이유는 호흡을 뱉을 때 근육이 수축하고 호흡을 마실 때 근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근육은 호흡을 내뱉을 때 함께 수축한다. 반대로 호흡을 마시는 경우 근육은 늘어나기 때문에 호흡을 마시는 것은 근육을 이완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처음에는 무게 없이 근육의 움직임을 느끼도록 맨몸으로 연습하는 것이 좋다. 무게 없이 맨몸으로도 충분히 자극이 전달된다. 근육은 무게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근육은 움직임 자체로 사용되는 것이다. 집중. 근육의 느낌을 잡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아라. 근육의 모양인 결과운동 진행 방향을 상상하고 집중하면 된다. 선수처럼 느끼려 하지 마라. 느껴지지 않는다. 당신은 프로 선수가 아니다. 꼭 느낌을 컨트롤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뇌가 하는 것이니 상상과 집중만 제대로 하면 된다. 자극에 연연하지 마라. 저절로 되기도 하고 안 돼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생각과 집중이다. 그러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몸은 뇌의 명령에 따라 움직임으로 집중하고 상상만 하면 된다. 이것은 선수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경력과 상관없이 집중과 상상으로 근육의 성장은 달라진다.
그만큼 중요한 것은 집중과 상상이다. 뇌피셜. 여기서의 내 설명은 예를 들기 위해 비유적 표현을 쓴 것이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다. 오해의 소지가 존재하며 내 주관적인 생각과 더불어 해부학적인 내용에 비춰 설명한 단순한 지표라고 말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또한 사람의 몸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의학과 과학이 공개한 내용들은 추측일 뿐 정답이 아니다. 누군가 정답처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가 창조주인 신이 아니라는 말이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정보는 데이터와 통계, 일부의 실험으로만 결정된 것들이다. 전 인구의 통계도 아니며 그저 추측론일 뿐이며 또한 다수의 의견이 답은 아니다. 그저 일정 조건에 맞춰진 통계를 따른 동의일 뿐이다. 그러니 정보는 정보로서 활용하고 자신의 경험적 데이터와 더불어 잘 선택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당신의 심장이 왜 뛰는지 아는가? 모른다. 그냥 뛴다. 의학적으로 추측할 뿐 숨을 쉬는 것도 심장이 멈추지 않는 이유도 우린 아직 모른다. 그러니 어떤 것도 믿거나 맹신하지 말고 참고만 할 뿐 자신의 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운동 방법을 찾아 나가길 바란다. 5. 마무리. 근육 운동을 할 때 생각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음식을 씹느냐 삼키느냐와 같다. 음식을 삼키면 맛을 모르고 씹으면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삼킨 음식의 맛을 뇌가 인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듯 생각 없이 운동을 한다면 근육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삼킨 음식처럼 맛을 인지하지 못한 근육은 움직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결과로 성장은 늦어진다.